이성구의 속물경제 소비자 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1차 산업혁명의 그 전개 과정을 소비자 그룹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도 이미 굉장히 친숙한 2차 산업혁명 세계, 물론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의 세계가 더 친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혁명으로도 얘기되는데, 전기혁명, 전기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쓰게 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업사회 변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촉발됐는지를 말씀을 드리죠. 사실 전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연구해 왔던 겁니다. 전기에 대한 호기심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졌기 때문에 개구리의 뒷다리에 도선을 연결해 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난 것들을 살펴보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미국의 독립혁명의 그 아버지로도 불리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연을 띄워 가지고 번개가 전기라는 거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볼타라는 화학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건전지 같은 데서 전압을 나타날 때 볼트라는 기호를 쓰지만, 화학 물질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얻어내는 방법과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전기가 그다지 실용적인 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에너지라든가 이쪽으로 활용될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패러데이가 전기장하고 자기장, 그러니까 자석과 전기하고의 관계를 알아낸 다음부터 인간이 비교적 실용적인 방법으로 전기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여기 지멘스라는 사람이 만든 그 최초의 발전기인데 1860년대가 돼가지고는 자석을 구동시켜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가지고 1800년대 60년 후반 때까지도 사실 전기는 전기기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주 비효율적인 장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전기기관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1880년경에 에디슨이 최초의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를 만들면서 이 전기는 빛을 보게 됩니다. 소위 빛을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가스를 통해 가지고 주로 가스등을 켜는 것들이 당시에 그 조명 방법이었는데, 그 가스등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불을 밝힐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1882년에는 발전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에디슨은 이때는 이제 주로 뭐냐면은 직류식 발전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요새 그 잘 아는 테슬라 자동차,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테슬라가 바로 에디슨 연구소의 조수였다고 하고,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했고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교류는 전압이 높아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많다 그러면서 직류를 고집했고, 테슬라는 멀리 이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으로 보내야 되는데 직류로는 높은 전압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교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테슬라의 주장이 맞았고, 에디슨 생전에도 결국 큰 발전소들은 교류로 지어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은 전기 에너지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의 이동 속도가 빛의 속도로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에서는 에너지 이동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벨트를 통해서 아주 근거리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발전소를 진 다음에 화석연료를 교통기관을 통해서 운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도선, 그러니까 전기선을 설치만 하면은 빛의 속도로 거의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의 이동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 바로 그 에너지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는
고전압에 의해서 전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최초에 패러데이가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할 수 있고 또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여기에서 전기의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기를 통해서 조명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이때 이미 실현이 됐던 거죠. 그럼 왜 그때까지도 계속 전기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기관차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제일 문제가 전기는 저장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전기는 전달은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저장할 수단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1900년대 초반에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축전지의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기껏해야 도시에서 1, 20km를 운반하는 수단 정도로만 쓰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명이 나타납니다. 전기혁명이라는 것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지만 소위 내연기관의 발명입니다. 내연기관은 피스톤과 실내, 그 기관이라는 게, 엔진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열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그 열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이 피스톤의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엔진의 크기가 대단히 큽니다. 근데 내연기관으로 보면은 피스톤 내부에서 폭발을 하다 보니까 엔진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오늘날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전하게 된 거는 바로 이 엔진의 크기의 축소가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최초에 프랑스의 쿠뇨가 만든 전기기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전기기관 자동차도 꽤 쓰였어요. 근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도로를 파이고 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가솔린 자동차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가면은 자동차라든가 이 교통 부분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기관은 주로 레일 위를 달리는 그 기관차에 한정되게 되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했느냐,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한데 왜 전기혁명하고 내연기관 혁명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두 개에 의해서 소비자가 경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장이라든가 대규모 산업가가 아니면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전기기관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전기가 발명되면서 가정에 전기가 연결되고 개인들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개인들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는 것들이 1930년대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만일 개인들이 직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가전제품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없죠. 냉장고도 커다란 냉장 공장이 있어야 되고 세탁소도 커다란 세탁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정에까지 직접 전달될 수 있다는 거가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산시켰고,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이 뭔가를 만드는 기계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의 소형화가 또 가져온 거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전기기관이라 이런 거는 어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헨리 포드의 T형 자동차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바로 그 배경에는 내연기관의 소형화로 개인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가 이 산업혁명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문화가 대중화되고 소비자들의 생활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도시가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 발전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 거는 이제
정부라든가 기업가의 선택 능력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능력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소비자가 바로 경제를 발전을 선택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후발 경제국으로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소비자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 공산주의의 경제 발전은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 빨랐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와서 말하자면 전기혁명과 내연기관의 혁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부의 선택이 소비자의 선택보다 훨씬 비효율적으로 되는 폐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 경제의 몰락, 뭐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 내지는 시장경제 국가로 전환하게 된 데는 전기혁명, 내연기관 혁명이 가져온 소비자 선택 능력의 적용의 확대가 이러한 경제 변화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1차 산업혁명을 유발한 그 중요한 동인이 소비자 그룹의 형성이었고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하고 내연기관 혁명이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선택 능력의 확장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2차 산업혁명하고 관련해서 소비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